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 이틀째 열대야는 없었지만 낮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폭염특보 속에 어제만큼 덥겠고요. 경북 일부 지역에는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8월도 벌써 반이나 지났는데 이 폭염은 좀처럼 물러갈 줄을 모릅니다. 그나마 밤의 열기가 약해지면서 이틀째 열대야에서는 벗어나고 있는데요. 33도로 웃도는 낮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34도, 안동 역시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칠곡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폭염 수준의 더위는 다음 주 중반쯤에나 그 기세가 조금 약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가량이 예상되고요.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어제 성주 군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부와 주민 간의 사실상 첫 실질 협의였는데 한 장관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제3후보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성주군을 방문한 지 한 달여 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다시 성주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 장관은 성주 군민들의 입장에서 사드 문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간담회에 왔다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마음만은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공개로 2시간여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장소로 선정된 과정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특히 사드 제3후보지와 관련해서 한민구 장관은 성주의 까치산과 염속산, 골프장 등을 답사했고 성주 군민의 뜻을 모아오면 제3후보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데다 후보지와 인접한 김천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 사드 제3후보지를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제시한 그것을 논의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똘똘 뭉쳐도 지금 일동말동한 판이에요.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오늘 성주군청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다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투쟁위가 사드 배치 철회를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 철회냐 아니면 제3후보지로의 입지 변경이냐를 두고 성주군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정부의 성주 사드 배치 강행과 새누리당의 찬성 입장에 반발해 성주 군의원 4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성주 군의회 김명석 부의장은 백철현, 곽기령, 배명호 의원과 함께 어제 새누리당을 탈당했다며 탈당 이유로는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했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완영 의원이 사드 제3지역 배치에 동의하는 모습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주군의회는 전체 8명 가운데 4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성주 사드 철회 투쟁위 소속의 노광희 의원은 무소속이어서 5명이 무소속으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성주 지역 1,100여 명의 당원들의 탈당 서류도 오늘 새누리당 경북도당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등 전국 15개 시도지사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또 도청 이전터 개발 등 지역의 핵심 현안들이 건의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간담회에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등 지역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사업자 선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할 때 대통령께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하여튼 합심해서 이게 빨리 잘 되도록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대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중국 전담 여행사를 지방에도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구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나 또 비용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효율적인 중국인 관광객 마케팅에 문제가 많습니다. 경상북도는 김관영 지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성주에 가느라 참가하지 못해 서면으로 가속기 클러스터 활성화, ICT 융합 세계문화유산센터 건립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전국 시도지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엑스코 매출 조작 파문과 엑스코 사장의 개인 비리 의혹이 대구시 감사를 통해서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매출 조작의 대기업 특혜 등 대형 비리가 드러났지만 대구시는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대구를 대표하는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엑스코는 이 행사의 공동주관사인 한국에너지신문과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해놓고는 2009년부터 수익금을 덜 주기 위해 매출을 조작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6월 13일부터 25일 동안 특정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런 회계 비리를 통해 7억 원 정도를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엑스코 지분을 77.2%나 갖고 있는 대구시는 출자기관에서 이런 비리가 일어난 걸 지난해 12월 알았지만 오히려 엑스코를 두둔했습니다. 규정 위반이나 비리나 형량 이런 등이 있다면 엄단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횡령이나 비리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식음료 예식사업자 선정 과정에 한화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엑스코가 입찰 당시 제안 요청서에는 계약 상대자가 시설물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는 나중에 한화에게 8억 5천만 원 상당의 시설비를 지원한 겁니다. 특히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 26명 중 7명을 박종만 엑스코 사장이 자신의 지인 등으로 직접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계약법을 어긴 겁니다. 자기가 7명을 찍어가지고는 이것을 담당 팀장과 대표만 알고 옆에 이사도 아무도 모르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수십억 대 비리와 특혜가 드러났지만 대구시는 엑스코 사장에게 징계성 없는 의원 면직 처분만 요구했습니다. 징계성은 없는 거잖아요. 해임이나 이런 차원의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엑스코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는 노력도 감안했다 그 말씀입니다. 매출 조작과 대기업 특혜 의혹에 개입한 본부장은 경고, 매출 조작을 묵인한 대구시 국제협력과는 훈계, 엑스코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대규모 매출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대구시는 뒤늦은 감사에서도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가 속출하는가 하면 가격까지 떨어져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북구면의 고추밭입니다. 1차 수확을 마치고 2차 수확을 맡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추가 말라 비틀어지거나 골아떨어져 더 이상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보통 고추를 세물 정도는 따야 되는데 천물 따고는 끝고치가 없네요. 꽃이 아니고 예년에 비해 3분의 1 정도의 수확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콩은 꽃이 수정하는 시기에 고온 현상이 계속돼 수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약과 생강 등의 뿌리 작물도 고온에 타들어가 생육이 좋지 못해 수확량 감소가 우려됩니다. 올 가을에 출하될 홍로 사과입니다. 강한 직사광선에 사과가 타서 짓물러 버리는 일소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래 뒤집으면 납품도 타지도 못하고 걸금 정도밖에 안 되고 걸음도 사과밭은 주워내야 됩니다. 저거 썩은 병균이 있기 때문에. 가축도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일직면의 양계농가 4곳에서는 닭 13,000마리가 더위에 폐사했습니다. 농작물 고온 피해 속에 출하를 시작한 고추와 사과꽃마저 떨어지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평년보다 출하량이 적은 가운데 600g 한 근당 건고추 상품 가격은 평균 5천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20%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사과인 아우리는 20kg 한 상자에 5만 원으로 며칠 새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보다는 40%나 하락한 가격입니다. 극심한 가뭄과 그다음에 일소 피해에 고온 장애로 인하여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하여 과일 가격이 낮게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당국은 당분간 폭염이 예상된다며 마지막까지라도 농산물과 가축 관리에 나서줄 것을 각 농가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K2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국방부의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 평가위원회가 오늘까지 열립니다. 항공과 군사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어제부터 비공개로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적정 판정을 받습니다. 현 공항터 활용 방안이 600점, 새터 이전 방안이 200점, 이전 지역의 지원 방안이 200점 등인데 대구시는 이전 건의서를 2차례나 보완한 만큼 이번 평가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7월에서 9월 사이 10살 미만의 아동에게서 바이러스 수막염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감기로 착각하는 환자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바이러스 수막염은 발열과 구역,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은 2주 안에 회복되지만 영유아나 노인의 경우에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바이러스 수막염 환자 가운데 10살 미만의 아동이 60%를 차지했다며 개학 시기인 만큼 유치원과 학교 등지에서 개인 위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페이스북에 노조 간부들을 어용이라고 표현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43살 회사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어용이라고 표현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이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소 무리하게 자신의 분노와 한탄을 표현했지만 상대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노조에서 어용이란 표현은 모멸감을 주고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1일부터 환경오염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시작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다며 이달 말까지 잦은 가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은 대기 수질오염 배출시설, 폐기물시설 등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법정시설 운영사업자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의무 가입을 하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경북의 가입 대상 사업장은 800여 곳으로 이달 말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사업자는 형사처분도 받게 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위한 의원은 경북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셋째 이후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김창규 의원은 경상북도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인문학 진흥계획 수립과 강좌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황희주 의원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 조례는 공원이나 도로 등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구인 구직 포털 서비스인 알바천국에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의 가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앞으로 알바천국을 통해 자신이 일할 사업장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한 알바천국과 함께 사회보험 미가입 고용주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